예, 방금 제가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응원단입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네요. 자, 이어서 한겨레 신문 허재현 기자와 함께 뜬 뉴스 그리고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허재현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오늘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아예 종료됐죠? 네, 지난 5월에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결국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애초 90일 일정으로 시작한 특위였고 그래서 오늘 활동 시한이 끝나는 건데요. 여야가 원래 특위 활동 기간을 이제 한 차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지만 여야가 서로 갈등만 이어가다가 지금까지도 별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야는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제 심재철 의원은 야당의 억지 주장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요. 네. 새정치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김기춘 실장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의 출석을 끝까지 반대한 반쪽 청문회로 새누리당이 만들어갔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특위가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정치적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위의 성과가 미미할 것 같은 의견이 있어 왔는데요. 네.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구조를 실패한 원인, 또 정부는 왜 허둥지둥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니 여야가 입장 차이를 확인하려고 특위를 열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관전 포인트는 다음 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중에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새누리당이 유족들 뜻대로 양보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합의안을 새로 만들 상황 전혀 없고 그럴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새누리당이 월요일에 유족과 3차 회동이 있습니다. 전망이 좀 불투명한데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국민 여론은 좀 피로감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겁니다. 새누리당이 그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조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외 투쟁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유민 아버지가 이 당직 농성을 중단하면서 내부에서 좀 장애 투쟁에 대해서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지금 유족들 뜻대로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기도 어려운 게 또 새정치연합의 입장이죠. 앞길이 좀 잘 안 보이는 뒤숭숭한 상황이라는 게 현재 언론의 분석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그리고 또 여러 한적한 민생법안 처리들 모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폭우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복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지난 월요일이죠. 부산 지역에 시간당 최고 130mm의 폭우가 쏟아졌죠. 4,545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90% 이상 응급 복구가 마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배수 장비가 좀 부족해서 일부 건물의 지하에는 아직도 그 침수 상황이 계속돼서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산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구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까지 있다 보니까 이번 피해가 천재냐 인재냐 이런 논란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석해서 막을 수 있는 거는 막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부산기상청이 원래 월요일 오후 1시쯤에 이 부산 일대의 예상 강수량을 30에서 80mm로 예보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2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130mm의 역대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예보가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일주일 전만 그 일주일 전에 사실 부산에서 큰 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두 번째 집중호우에서 부산시 북구 구포 3동에 경로당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미 그 전주에 산사태 징조가 있었는데 조처를 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또 이번에 버스 승객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곳에서 그런데 이 버스가 침수 당한 곳이 원래 비만 오면 물이 들어치 않은 그런 상습 위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무슨 잠수교 같은 그런 지역이었나 봐요. 제때 차량 통제가 있었다면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당연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죠. 천재지변, 우리가 얼마나 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진짜 제가 입으로만 명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이번 게 확실하게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싱크홀 현상도 계속 관심이 높은데요. 그 서울시가 그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직접 원인은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부실공사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냈고요. 네. 애초 우려했던 것처럼 이 제2롯데월드 공사는 서울 그 잠실 일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지하 차도 밑에 충적층, 그러니까 이제 모래와 자갈층이 섞여 있는 곳인데 빠져나가는 토사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싱크홀이 생겼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설계했던 것보다 14%나 많은 토사량이 배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삼성물산 쪽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존중하고 책임지고 복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렇지만 제2롯데월드 공사에 대해서 주변 지역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석촌호수 수위의 저하 이유가 뭔지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결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 5월 너무 기네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이 아시안게임의 선수단이 아닙니다.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리고 이것도 관심이 꽤 많았어요. 예. 북한이 그 남쪽이 응원단이 나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응원단의 규모와 비용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실무회담에 결렬까지 몰고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응원단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물론 우리 쪽의 입장은 또 좀 다르긴 합니다. 언론들의 그 분석들은 이런데요. 일단 북한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350명의 응원단을 보내면서 별도의 숙소를 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응원단이 타고 오는 배가 있는데 이게 망경봉호를 인천에 정박해두고 이곳을 숙소로 이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이제 밝힌 이유는 이제 경비 절감 때문으로 이제 분석되는데요. 예, 자꾸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국 쪽이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 분석이 좀 언론에서 나옵니다. 네네. 그러나 아직 대회 개막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양쪽이 다시 대화에 나서서 극적 타협을 해서 응원단이 다시 파견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였습니다.